본인이 지원한 직무가 아닌 원치 않는 직무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네요. 그죠? 자, 그런데 본인이 지원한 직무가 아닌 원치 않은 직무를 해야 한다는 상황이 조직과 개인의 이해가 대립되는 상황이죠. 그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먼저 가급적이면 조직의 이해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자,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결정된 일이니까 제가 원치 않았더라도 주어진 직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떤 업무건 배울 점이 있고 결국 제가 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주 면접관들이 흐뭇해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답변을 하면 더 좋죠. 다만 그 직무에서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고 회사 내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한번 제가 원하는 직무에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충성형 답변이 아니라 본인의 소신도 있으면서 조직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상사가 욕설이나 인격 모독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본인의 일 처리를 질타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불쾌한 상황이겠죠. 여기서 상사하고 한번 붙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걸 그냥 참는다는 것도 너무 바보 같고, 그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게 현명합니다. 자, 상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저의 일처리 미숙이 화를 내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장 우선적으로는 제가 잘못 수행한 일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먼저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만 상사의 감정이 좀 가라앉고 제가 할 일을 다 마친 이후라면 적절한 자리에서 욕설이나 인격 모독적 발언은 조금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문화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 굉장히 현명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하는데 비협조적인 동료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그걸 방조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비협조적인 동료에 대해서 뭔가를 무작정 질타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급적 조직의 이해를 수용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자, 즉각적으로 비판하기보다 그 동료가 비협조적으로 행동하는 이유를 먼저 파악을 해보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비협조적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건강상의 문제나 과도한 업무 부담 등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프로젝트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를 해결할 방안을 함께 찾아주겠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다만 다른 타당한 이유 없이 비협조적인 것이라면 1차적으로 태도를 바꿔 협조해 줄 것을 요청을 하되 응하지 않는다면 상사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동료들 간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훌륭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질문을 볼까요? 자신이 노력한 것보다 낮은 평가가 나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노력은 열심히 했는데 평가가 아주 낮게 나왔다. 기분이 나쁘겠죠. 그렇다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낮은 평가 결과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보다 제가 어떤 점이 부족해서인지를 되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에 내린 판단하고 관리자의 관점에서 내린 평가는 당연히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가 결과보다 제가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보완할 점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데 더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먼저 답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만 그래도 납득이 안 된다면 상사에게 어떤 점이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앞으로 무엇을 개발해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는 게 가장 훌륭한 답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면접관이 되면 항상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도 면접관을 해봤지만 별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은 꼭 하게 돼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우리 회사와 다른 회사 둘 다 합격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죠? 자, 이런 질문은 어떻게 합니까? 예, 이건 무조건 이 회사에 간다고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그 회사에 다른 회사를 포기하고 이 회사를 최선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이유를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두 군데 모두 합격한다고 해도 ABC사에 입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1등으로 올라선 기업보다 1등이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ABC사가 지금 업계 3위이지만 튼튼한 기술력과 AS 정책이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1등이 될 가능성과 기회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ABC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이유이고요. 다른 회사들에 대해서는 ABC사에서 만약에 불합격할 때를 대비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차선에 불과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솔직히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답변입니다. 주의하도록 하세요. 자, 이런 질문 참 여러분들 받고 곤란해 하실 겁니다. 지방에서 근무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자, 이것은 여러분, 이 지방에서 근무할 수 있겠는지를 물어봄으로써 여러분들을 지방에 보내겠다는 의도를 담고 질문하는 것일까요? 예,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방에서 근무할 수 있는지를 질문한 면접관하고 실제 지방 근무자를 발탁하는 인사팀하고 연계가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 질문은 지방에서 근무할 의지가 있는지, 회사가 시킨다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지방에서 근무할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질문이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조직의 이해를 가급적이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답변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저는 무조건 수도권입니다. 저는 만약에 지방에 보내신다면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자,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좋습니다.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라면 지방 근무도 기꺼이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세계화 시대에서 지방이건 세계 오지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하는 일이지 근무지가 아닙니다. 자, 지방에서 근무한다면 작업 현장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도 있고 기숙사 생활을 하면 선배 동료하고 팀워크도 다질 수 있고 생활비도 덜 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지방 근무를 해야 된다면 저는 젊었을 때 지방 근무를 해보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면접관들이 굉장히 흐뭇한 미소를 여러분들에게 보낼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 인성면접의 가상상황형 문제에 대한 공략법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